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로 살펴본 올해 추신수 선수의 예상 스탯 그리고 신세계 야구단의 올해 예상 성적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올해 예상 성적을 알아보기 전에 추신수 선수의 2년간 빅리그 성적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가 바로 추신수 선수의 2019년과 2020 시즌 전체 타격 성적입니다. 2019년 추신수 선수 660타석에서 타율이 2할 6푼 5리였고요. 홈런이 24개, 출루율은 3할 7푼 1리, 장타율은 4할 5푼 5리, 도루도 15개나 남겼습니다. 2019년 추신수 선수의 OPS는 8할 2푼 6리였습니다. 2020년 추신수 선수는 127타석을 소화하는데 그쳤습니다. 타율은 2할 3푼 6리, 5홈런, 출루율은 3할 2푼 3리로 떨어집니다. OPS도 7할 2푼 3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메이저리그 시즌이 60경기로 단축 운영됐고요. 발목 부상 등으로 33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신수 선수는 5개의 홈런으로 홈런 생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도루도 6개나 남기며 주루 능력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좌완 투수와 우완 투수를 상대한 기록에서 보듯이 좌타자인 추신수 선수, 좌투수들에게는 여전히 약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투수를 상대했을 때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죠. 최근 2년간 추신수 선수의 구종별 상대 성적입니다. 제가 주목한 포인트 타구 속도입니다. 2019년 추신수 선수의 타구 속도는 메이저리그 전체 상위 8% 안에 들었고요. 출장 경기 수가 적었던 2020년에도 타구 속도는 상위 29%였습니다. 쉽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뛴 삼성 출신의 다린 러프 선수의 지난해 40경기 빅리그 성적을 보면 타율이 2할 7푼 6리, 5홈런 18타점, OPS가 8할 8푼 7리였는데요. 러프의 지난해 평균 타구 속도가 89.3마일, 143km였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 테임즈 선수, NC 출신의 최근에는 이제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로 이적했죠. 테임즈 선수의 지난해 이 타구 속도를 보면 88.7마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속으로 환산하면 142.7km였는데요. 추신수 선수는 여전히 빼어난 타구 속도를 유지 중이고요. 전성기 시절의 빅리그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빅리그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타구 속도를 가진 선수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옆에 보시는 표에서 타구 속도 옆에 하드 퍼센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하드 퍼센트는 전체 타구 중 타구 속도가 95마일 이상의 타구 비율을 말하는데요. 추신수 선수 이 기록만 보시면 직구에 대한 경쟁력이 여전히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변화구 대처입니다. 변화구 대처가 2020년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표본이 워낙 적습니다. 2020년 변화구 상대 타석은 고작 29차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킹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Z컨택은 S존 내 투구에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하지 않을 확률, O컨택은 S존 외 투구에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하지 않을 확률을 말합니다. O스윙은 S존 외 투구에 배트가 나올 확률을 말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추신수 선수는 S존 밖으로 벗어나는 공에 스윙하는 비율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매우 낮고요. 여전히 수준급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추신수 선수 매년 타석 대비 볼넷 비율이 10% 이상, 타율 대비 1할 이상 출루율이 높다. 즉 수준급 성과는 여전한데요. 성과는 노세아가 늦게 오는 툴이라는 점에서 올해 추신수 선수의 성과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야구단에 없었던 유형이기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신수 선수는 신세계 구단의 상당히 핏이 맞는 옷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신수 선수는 우선 직구 및 강속구 대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상 관리를 통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할 경우 선수단에 확실히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옆에 두 개의 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김하정 선수의 메이저리그 예상 성적이고요. 밑에는 추신수 선수의 KBO 리그 올해 성적 예상입니다. 위의 표는 미국의 통계 전문가 댄 짐브로스키가 고안한 ZIPS 성적을 예측 활용한 것인데, 실제 ZIPS에서는 올해 김하성 선수의 성적 타율 2할 10분 4리, 출루율 3할 4푼 3리, 장타율 4할 7푼 7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SK는 여기에 추신수 선수의 마지막 시즌인 2020 시즌 성적을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를 역산을 해서 국내 복귀 시 예상 성적을 예측했는데, 타율이 3할 6리고요. 출루율은 4할 2푼 8리, 장타율은 5할 9푼 5리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2020 시즌 KBO 리그를 뜨겁게 달군 외야수들, KT 로하스, 기아의 터커, NC의 나성범, LG 김현수 등 이 추신수 선수가 이런 엘리트급 타격 성적이 예상 가능하다는 게 신세계 측의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에서 직행을 했으니 산출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틀리지만 제 예상을 한번 곁들여 보면요, 신세계에서 내놓은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체력 관리 및 개인 이슈만 없을 경우에는 3, 4, 5는 간다고 봅니다. 타율 3할, 4할의 출루율 5할 이상의 장타율을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추신수 선수가 KBO 리그의 느린 직구에 적응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150km가 넘는 직구는 지난해까지 아주 잘 쳤습니다. 대신 변화구 대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KBO 리그에서는 140km 초반의 구속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여기에 심판 이슈도 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심판도 메이저리그급입니다. 경기를 보면 빅리그 심판들은 보더라인을 칼같이 잡아줍니다. 추신수는 출루가 강점이고 배트 컨트롤을 잘해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 유형인데, 우리나라 심판들은 왼손 타자 슬라이더 바깥쪽을 다소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신수 선수가 말릴 수가 있고 적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 추신수 선수가 가세한 신세계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제 예상에는 올해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세계는 추신수 선수를 테이블 세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실제 내부 데이터팀의 평가도 1번 추신수가 가장 어울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팀 내 외국인 타자가 한 명 더 쓰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신세계 내부에서는 추신수 선수를 1번 타자로 썼을 때 예상 팀 득점을 804.8에서 849로 44.2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2년간은 SK는 타격이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팀 타율이 9위, 팀 득점도 9위, 팀 타점도 9위 등 각종 타격 지표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추신수의 가세는 분명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SK 역사상 좌익수 거포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있긴 했지만 좌익수보다는 지명타자 역할을 더 많이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추신수가 좌익수 자리에서 기본만 해줘도 SK 전력 상승 효과, 신세계의 전력 상승 효과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위 리그에서 KBO 리그로 온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거의 모두 좋은 성적을 남겼다는 점도 추신수 선수의 올해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입니다. 추신수 선수를 영입한 SK 시즌 전망, 당초 5강 후보에서 NC, LG와 함께 3강 후보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해 SK는 투수 한 명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최악의 성적을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폰트 류이키 선수가 평타장만 해도 올해 SK는 성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최주환이 가세의 이른바 최신 맥주 타선이 완성됐고요. 최정, 추신수, 로맥, 최주환으로 짜여진 중심 타선의 짜임새는 10개 구단에서 가히 최강입니다. 제 생각도 비슷하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는 확실한 5강 전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3강 전력에는 저는 다소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SK는 여전히 센터라인이 미주수입니다. 포수 이재원 선수는 반등이 절실하고요. 유격수 자리는 여전히 누가 맡을지 모르는 캠프 경쟁 체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견수 최지우는 올해 2년 차인데요. 다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상강팀들을 보면 센터라인이 강합니다. NC와 LG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강팀과 비교했을 때 센터라인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센터라인, 즉 기초가 완벽하지 않은 팀은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게 확실하게 센터라인이 올해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SK는 3위권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제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신세계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11년 동안 제가 SK를 담당한 국내 기자 중 가장 오래 취재한 기자인데 현재 분위기는 역대급입니다. 과거 무언가에서 억압됐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고요. 눈치를 보지 않고 선수들이 자신의 야구를 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신세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천의 용사들의 성적, 올해 우승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놨고 어쩌면 그 이상도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머니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림 그리고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구독자 1만 명이 될 텐데요. 1만 명을 돌파하면 제가 애지중지하던 각종 야구용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